했죠. 이거 공부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저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지? 금요일은 문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수업을 문법 수업밖에 안 했으니 앞쪽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이 성격이 형성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이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발달을 시킨 출생 순서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출생 순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집에서 첫째냐, 둘째냐, 막내냐 또는 외동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맞나요? 그래서 첫째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 아마 맨 마지막 부분 남았을걸? 얘들아? 기억나지 않니? 그래서 보시면 외동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관심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자신감 또 이제 그 어떤 뭐 성숙함 그 다음에 뭐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아이 이제 장남 장녀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성취자들 그리고 이제 리더 그다음에 통제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좀 의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누군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s for the second or middle child, 둘째 또는 중간에 껴있는 아이들은 좀 더 경쟁적이고 그리고 반항적이며 또 독립적인 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형이랑 그 사랑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 B에 나왔던 내용은 이제 그 애들러의 출생 순서 이론의 그 세부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격이 만들어져요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많은 연구들은 주장합니다. that 이하의 내용들을요. that 안에 that이 목적, 이제 that부터 끝까지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주어, 동사, 짝꿍들도 나오겠죠. 이 출생 순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합니다. 무엇을? 효과를. 무엇에 대한 효과? 성격에 있어서의 출생 순서의 효과를 너무 과장한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첫째면 다 그러면 리더가 되나? 에이 오바야. 우리 오빠는 첫째인데 리더십이 하나도 없어. 그다음에 둘째면 다 반항적이고 독립적인가? 에이 오빠야. 나는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말 겁나 잘 들어. 이런 이제 이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연구들에 따르자면 얘들아, 아들은 뒤에 복수가 따라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 경제적인 지위,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그리고 부모의 태도, 성별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이 또한 play a role 하면은 수거로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형성하나요?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내용은 성격이 정해지는 데는 출생 순서가 제일 중요해라고 하는 이야기였어. 아니면 뭐 가족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다음 엄마 아빠는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장녀인지 또는 뭐 차남인지 이제 그 성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출생 순서가 영향이 있어 아니면 영향이 적어? 영향이 적어. 근데 그걸 너무 exaggerated, 그 과대 포장을 하고 있고 좀 과장을 하고 있지라고 했으니 B의 내용과 C의 내용은 B의 내용이 이랬으니까 그 결과 C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아니면 B의 내용은 이렇지만 C의 내용은 반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반대.
그렇지, 반대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역접의 의미의 연결어가 필요하겠죠. 맞나요? 어제의 너희와는 사뭇 다르다. 다들 지금 이제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야? 그럼 왜 이런 거야? 문제는 풀어 오셨죠, 그죠? 넘겨보자. 여기 하나만 푸셨네요. 풀었네. 이걸 이렇게 화살표로 해놔갖고 쌤이 안 푼 줄 알아요. 태원아, 글씨좀 써봐라, 진짜. 자, 세 단락으로 나눌 때 B가 시작되는 부분에 첫 두 단어를 쓰랍니다. 그러면 지금 덩어리가 여기에서 A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A에서 큰 이야기가 두 가지 나왔지. 성격 형성 이론은 이런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출생 순서 이론이 있지. 맞아? 하고 출생 순서 이론 아니야? 재호야? 아니. 출생 순서 이론의 이제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얘들아, B 두 번째 단락을 나누자면 어디가 되겠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니? 예를 들자면 하고 예시로부터 중요한 내용이 빠방 이제 바로 시작을 합니까? 네. 그래? 저기 뭐였지? 누구? 사람? 요거? 여기서부터? 자, 앞쪽에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부분에는 많은 이론이 있어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출생 순서 이론도 그것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애들러의 출생 순서 이론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저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외동은 또 이런 성격 갖고 있고 하고 성격 내용 쭉 나오고 있어. 많이 있지? 그리고 애들러의 birth order theory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디서부터 나눌래, 얘들아? 여기서부터 나누면 되겠죠. 왜? 이렇게 지금은 도입 부분에서 성격 만드는 데는요 되게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 The Birth Order Theory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 Birth Order Theor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소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Birth Order Theory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야 하고 주요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 하면서 그 다른 이제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또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글이죠. 저기부터가 B. 네. 어디 나누니 얘들아? 그냥 하기 싫은 건 다 별표 쳐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할 수 있죠. 저 들어가는구나. 저 벌스데이까지요. 벌스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첫 두 단어는 Adler's Birth가 돼야 되겠지 얘들아. 첫 두 단어 메모에 쓰세요. 그리고 A는요. 성격 형성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Birth Order Theory지요. 소개, 문제점 지적, 설명, 사례, 통역 언급, 장단점 분석 어떤 건가요? 소개?
그러면 제일 쉽게 찾았던 거 A, B, C 중에서 어떤 거? C가 찾기 제일 쉬웠지 얘들아. C 뭐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은 이 주장에는 이 이론에는 과장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영향력을 무시를 한다. 라고들 합니다. 라고 하는 C였고요. B 같은 경우는요. 첫째는 이렇고 외동은 이렇고 해요 하면서 설명 쭉 해줬잖아요. 근데 사례하면 예시 있었나요? For example 하면서 어디 있었어? 아까 포리즈. 그치, 아까 지금 찾았잖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2 될 거고 그 다음에 A는요? 여기서는 소개 이런 것입니다.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이론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요거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만한 가장 알맞은 것은 몇 번? 아까 썼죠? 역점의 연결어 however 와야 되겠고요. moreover 게다가 해서 부연 설명 앞에 있었던 내용이랑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거. 3번 therefore 따라서 그 결과 결론 이야기하는 거. 4번도 in other words 하면은 다른 단어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즉 해서 앞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2번 A와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 애들러라는 주장해요. 베르톨들이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성격 만드는 거, 성격에 대해서 어디 있나요? 뭔가요? 성격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JP. 그렇지. Shaping a child's personality. 그 다음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런 사회경제적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태도, 성별 역할, 사회적인 영향력들도 또한 뭐시기 하다고 여겨집니다. 출생 순서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네. 출생 순서 때문에 너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별 역할, 사회적 영향력이 정해지는 거야? 출생 순서의 효과로서 된다는 것은 너가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너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다는 뜻이었는데 그쪽 맞죠? 여기서는 이게 만약에 너가 말한 대로 the effect of birth order가 여기 자리에 들어간다면 자 오늘날의 사회 경제적 지위 그리고 부모의 태도들 또한 사람들은 출생 순서의 효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너가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대하고 너가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의 집에서는 사회 경제적 이런 지위를 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게 상관이 있나요? 아닙니다. 출생 순서랑 얘네들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출생 순서 성격 만드는데 역할이 있어? 근데 소시오-이코노믹 스테이터스도 이제 역할이 있고요. 페런트 애티튜드도 역할이 있으며 젠더 롤, 소셜 인플루언스 다 이 성격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인과관계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요인들이잖아요. 또 다른 요인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 정답은 essential factors죠. 얘네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요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시 이거 골랐어? 맨 마지막 거? 아니요. 그러면 골랐어? 잘 골랐어? 아니요. 소리. A에 뭐 넣었어 그러면? 이거 필수적인 요소다. 이 요인들이라고 하는 거 역할을 하는 애들 얘네들 1, 2, 3, 4 이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성격 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A 요거 shaping a child's personality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거 뭔 뜻이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상의 특징을 설명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왔던 이론은 전부 다 성격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25분밖에 안 시호야, 남았어요. 네.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냥. 아, 네.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지, 그지? 집중을 하면 빨리 지나갑니다. 시계를 또 어떻게 봤습니까? 핸드폰 가방에 넣으세요. 너 손목에 시계가 없는데 어떻게 시계를 봤대, 진짜. 자, inherent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타고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4. 그렇죠, 4번이죠. 무언가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타고난 부분으로 존재하는이라고 하는 거. 다른 답 고르신 분? 1번,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2번, 그 다음에 어떤 특권 또는 권리로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3번, 아이가 자라면서 천천히 발달되는. 다음 4번에 제시된 단어들을 포함하는 단어 기차를 쓰시오. 이거 신혜가 질문했었잖아. 나한테 카톡으로. 답 못 찾았어. 네? 텐트투요? 자신감, 그 다음에 통제하는, 믿을 수 있는, 독립적인, 경쟁심이 강한, 이거 다 사람의 뭐야? 성격이죠. 퍼스널리티. 맞췄어? 와, 안 풀어서 또! 이게 지금 보니까 주관식 하나도 안 풀었어. 목체가. 와, 나 진짜. 주관식만 쏙 빼놓고 지금. 이번 판. 쌤, 저희 몇 개 나가요? 2개 나왔는데 이거랑 2다시 봅시다. 자, Have you ever heard of natural selection? 자, 당신은 들어보셨나요?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당신은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얘들아, 자연 선택설이 뭔지 알아? 뭔데? 몰라? 태원이 알아? 자, 자연 선택설은요, 입니다. the process, 과정입니다. 뭘 하는 과정이냐? through which 나왔다. 이거 어제 배웠던 거잖아. which, 관계대명사. through 왜 앞에 왔을까? through가 왜 앞에 와 있을까요? 뒷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죠? 종이라고 하는 것이 적응하는 무엇에, 그것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SV하고 여기 다 있네요.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완전한 문장일 때에는 관계대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어울리는 전치사는 뭘로 찾느냐? 더 프로세스를 이 문장의 뒤에다가 붙였을 때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줄 것이냐. 지금 근데 문맥상 생각을 해보니 종은 이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겪으면서 적응을 하겠다 해서 이런 through라고 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다음, 따라서 그것은 입니다. The engine of evolution,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The Origin of Species 하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종의 기원의 저자인 찰스 다윈은 발달시켰습니다. 이 자연 선택설의 아이디어를요. 다윈 얘들아 들어본 적은 있지? 다윈이 어디 가서 연구를 했대? 갈라파고스섬. 네? 그 섬에 가가지고 얘가 생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 동물들을 막 다양한 동물들을 보면서 이제 얘네들은 도대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양이었을까? 아니면 옛날에 몇만 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변했다면 왜 변했을까? 이거를 공부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책을 지었어요. 제일 이제 유명한 그 이 자연선택설의 예가 기린입니다, 여러분. 기린은 엄청 오래 전에는 원래는 얘가 목이 짧은 생물이었어. 근데 그 목이 짧은 생물이어서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도 가까이 있는 것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가까이 그 밑에 달려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냐?
열매를 못 먹고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환경이 이제 변한 거죠. 뭐 열매들이 이제 더 이상 밑에는 없네. 위에 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목을 늘리다 보니까는 목이 길어진 거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되면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살면서 이렇게 몰라 목을 이렇게 뻗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깊게 태어나게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는. 근데 이거는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제일 처음에 사람은 누구였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거랑 걔네들이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막 호모 사피엔스까지 오기에는 몇백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 기린도 목이 길어지기까지는 그런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 다음에 그럼 여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다윈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떤 내용인데 동물이라고 하지 말고 종이라고 하자. 종이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얘가 적응을 하게 되느냐? 자,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설은입니다. 과정이고요. 어떤 과정?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물이 적응을 하고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 종에서의 개체는 각각의 개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기린도 전 세계에 막 몇만 마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가 다 자연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대요. 변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different, 다릅니다. In some ways, 몇 가지 방식에서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의미합니다. 대이하의 내용을 특정한 개체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한대요.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어떤 특징? 더 나은, 더 잘 맞는 특징. 어디에? 환경에. than others, 다른 애들보다. 기린이 수만 마리가 한 동네에 살고 있어. 근데 이 수만 마리, 기린 1, 기린 2, 기린 3, 기린 4 다 우리 눈에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각자의 차이점들이 있겠지. 어떤 기린은 뿔이 조금 작다든지 어떤 기린은 꼬리가 더 길다든지 이런 다 차이점들이 있겠지,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뭐 꼬리가 긴 게 얘한테는 그 동네에 살기에 좀 더 좋은 장점일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그리고 individuals with adaptive traits, 이런 적응을 하는 특징들을 가진 개체는요, 즉 얘는 ADM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트레이트를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즉 어떤 특징들이냐, enable to 하면은 A가 B 하게 만들다, 할 수 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adaptive traits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정 개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특징. 어디에? 환경에. 이런 특징들을 가진 개체는 are more likely to survive and reproduce. 더 뭐뭐 할 것입니다. 뭐를 하나요?
더 잘 생존하고 더 잘 번식할 거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기린 1, 2, 3, 4 이렇게 있는데 기린 3이 그 동네에 살기에 더 좋은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러면 기린 3은 나중에 환경이 조금 바뀌더라도 더 잘 살아남고, 그리고 기린 3은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얘는 자라고 있으니까는 새끼들도 더 잘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야. 이해됐슈? 네. 응. 기린은 어떻게 생겨? 기린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냐? 태어나냐고? 아니 그러니까 기린이 어떻게 해서 기린이 이렇게 기린이라는 종이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는 모르죠. 그 모든 생물들의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원숭이로부터 모든 어떤 기린과 코뿔소가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지. 그치 그거는 맞지. 근데 그 원숭이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럼 그 제일 첫 번째 그 생물은 어떻게 태어나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이제 지구에 쌓이는 어떤 뭐 탄소라든지 이런 그 유기체 화합물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이제 생물들이 생겨났다라고는 합니다. 제가 되게 과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얕고 넓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깊은 걸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얕고 넓은 지식. 뭐 돌려? 그리고 그러면 아까 기린 3, 그 동네 최적의 어떤 그 조건을 갖고 있는 애, 걔는 이러한 개체들은 그 후에 패스, 전달합니다. 무엇을? 이 적응에 있어서의 적응 특징들을 누구에게? 이거는 원래는 여기 V가 패스 온까지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어동사 하고 누구에게? 그들의 자식, 새끼들에게. 그래서 그 기린 3은 이제 나중에 새끼를 낳게 되면은 원래 우리 엄마 아빠 다 닮잖아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이 기린 3이 꼬리가 긴 게 그 동네에서 살기가 되게 좋은 조건이야. 그러면 기린 3이 낳은 새끼도 똑같이 다른 새끼들보다는 그 긴 꼬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지. 됐슈? 다음, 이러한 이익이 되는 장점인 그런 특징들은 are transmitted, 전송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세대를 걸쳐서요. 그래서 기린 3의 새끼, 그 다음에 기린 3의 손자, 기린 3의 증손자, 이렇게 모두가 다 그 특징들을 전달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됩니다. 어떤 거? 지배적으로 바뀝니다. 지배적이래요. 어디에 있어서? 인구 수에 있어서. 인구, 개체 수. 왜냐하면 얘네들이 더 잘 살아남는다는 말은 즉 나머지 기린 1, 2 같은 경우는 새끼를 덜 낳게 되니까 이제 3이 낳는 새끼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3의 새끼들이 낳은 이제 손자들이 더 많아지고. 알지 얘들아? 이거 그 한 마리가 낳았어, 얘를 2마리는, 그리고 얘네가 2마리 이렇게 될 거고, 이러다 보니 한 마리만 쭉 낳는 애들보다는 나중에 있어서 엄청나게 숫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리고 그 후에는요, 어허,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가, 그러면 지금 가, 재호야. 지금 가버려 그냥. 할수 없잖아. 왜 갈 수 없어? 가면 되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이왕 마음 이제 하는 거면, 그리고 월요일에 안 왔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셔요. 저라고 수업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똑같은 거야, 재호야.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하고 가. 자, 자연 선택설의 과정이 완성이 되면, 그래서 이제
좋은 것 전달 내가 할 만큼 했어. 완성형으로 끝났어. 그러면 and 그리고 그러면 이 종들은요 적응하게 됩니다. 어디에? 성공적으로 그 환경이에요. 이거는 AD에 됐나요? 자연 선택설이 일어나는 과정이지, 그지? P2가 B죠. 예. B밖에 없는데. 그리고 첫 번째 어떤 걸 갖고 있어? 개체는 다 다른? 그지? 일단은 다 모두 다른 개체. 환경에 더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 얘가 생존하고 번식을 더 잘하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요것들을 이 특징을 자손에게 물려줘. 그 다음에 이후 이 개체들이 적은 개체가 그 전체 수 지배. 그리고 이러면은 뭐가 끝나는 거야? 저 진화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연 선택, 자연 이제 그 내추럴 셀렉션이 끝나게 되고 성공적인 환경. 우리의 신체에도 이런 환경이 바뀌게 되고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면서 진화를 하는 신체들이 굉장히 많지요. 대표적으로 님들 그 어른 되면 난다고 하는 사람니 들어봤지 얘들아? 그래? 사람니가 어디 있어요? 사람니는 여기 이 안에 있어. 너희들도 이제는 그 갖고 있나? 이제 점점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사람니 나면 엄청 아프다 그러잖아. 다 그런 건 아니고 턱이 좁은 사람들. 왜냐? 인간 그 옛날 막 유인원들 이런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얼굴 겁나 크지 않냐? 이렇게 턱 네모나고 턱이 겁나 컸어. 왜? 그때는 날고기 먹어야 되니까. 불이 없었을 때는 날고기를 이렇게 질긴 고기를 씹어 먹어야 되고 하니까 얘네들이 턱 힘이 이제 세가 돼서 큰 턱을 갖고 있었거든. 근데 불을 발견하고 나서는 다 익혀 먹으니까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거지. 턱을 많이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써. 턱을 안 쓰다 보니까 인간의 턱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빨의 개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맨 끝에 나는 건데 턱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턱이 좁아졌으니 이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아픔을 유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쌤도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나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거든. 그때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쌤 이라고 치면 이게 사람이가 어떻게 날 수 있냐면 이렇게 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밑에서 이렇게 나니까는 너무 아픈 거지. 원래는 이렇게 나야 되는데 쌤 턱은 이제 이렇지가 않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다 진화의 그런 그거야. 껌 많이 먹으면 좋아져요. 에이, 그거는 턱 근육이 발달을 한 거야. 이 턱뼈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는 뼈에서 자라잖아. 다음 봅시다. 이가 뼈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지? 아닐까? 아니 턱뼈에서 자라나는 거잖아. 꼭 빼야 돼요, 그럼. 안 아프면 안 빼도 돼. 근데 엄청 뒤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양치하기가 힘들고 막 이래서 잘 썩게 된대. 그래서 쌤은 4개 다 뽑았어. 4개 다 사라졌어요? 꺾고 아까 엄청. 다음 날에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얼굴이 진짜 얼굴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햄토리처럼. 그다음에 그리고 마취가 풀리는 순간 쌤 입이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그때도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보드에다가 이렇게 썼어. 오늘은 선생님이 더 이상 수업을 못 하겠다. 자습을 하자. 이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환경이 바뀌어요. 빠르게 바뀐다면 뭐 때문에 빠르게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것들. 이러면 몇몇 종들은요 실패할지도 몰라요. 뭐 하는 건? 적응하는 것을. 어디에 적응하는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연 선택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연 선택설 이거는 지금 봐봐.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 손자, 증손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자까지 다 물려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얘네가 적응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면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적응을 못한다는 것은 즉 무엇을 의미를 하나요? 따라서 그 결과 fail, 실패를 합니다. 뭐에 있어? 뭐 하는 것에? 생존하는 것에. 그럼 실패를 한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자, 많은 화석의 기록들을 보여줍니다. Many of the organisms, 많은 이제 이 유기체들 중에 다수를요. 어떤 다수들? Once lived on Earth. 이것도 되게 SV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자. 한때 지구에서 살았던 많은 이 organisms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한때 살았던 애들이 are not extinct인데요. 여기 보시면 많은 화석 기록들은 보여주어요 해놓고 자 5를 이 뒷부분에 지금 많은 유기체들, 지구에 살았던 많은 유기체들이 지금 멸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죠? many부터 instinct까지가 전부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주어 동사가 한꺼번에 다 왔죠. 그죠?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쪽에서는 막 머시기 쇼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걔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얘는 문장 이 이후의 문장에 작은 주어가 되겠죠. 삼엽충 이런 것들 그리고 암모나이트 과학 시간에 안 들어봤어? 아니고요. 암모나이트 그거 겁나 큰 이렇게 그 달팽이같이 생긴 조개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삼엽충 하면은 약간 번데기처럼 생긴 이렇게 큰 벌레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이 이렇게 화석으로서 우리는 옛날에는 살았구나라고 하는데 지금은 볼 수 없는. 어떤 예가 있냐? 공룡들이 하나의 예입니다. 공룡도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걔네가 지금은 없어. 왜? 얘네들이 환경이 빠르게 변했을 때 적응에 실패해서요. 자, 공룡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 노할 충분한 시간. 이 재앙적인 기후의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시간? 자연 선택설을 통해서 이 기후의 재앙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 소행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다음에 해성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이렇게 그 지구에 충돌을 했었고요. 그럴 때마다 그 대기의 구조들이 좀 많이 바뀌고는 했었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정한 그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시기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일교차도 갑자기 훅 엄청나게 바뀌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핵수변도 엄청 바뀌고 이러는 이제 변화가 생겼던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거 변화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룡이 그 다음 날에 날씨가 너무 추워졌네? 나는 지방층을 그러면은 많이 두껍게 하고 털 가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하루아침에 뿅 변할 수가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추운 시기를 못 버티고 죽거나 그 다음에 뭐 나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갑자기 막 물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는 물이 많이 귀해졌으니까는 나는 이제 물을 내 몸에다가 저장해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써야겠다. 이게 좀 이제 진화가 안 됐으니까 사라져 버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only their fossils, 오직 그것들의 화석만이 말해줍니다. 무엇을?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dinosaurs겠고요. 이 공룡들이 한때에는 지구상에서 번성했다는 것을, 잘 살다, 한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제 레오 해석을 했던 부분은 자연 선택설에서 성공적으로 잘 적응을 한 예야, 아니면 적응에 실패한 이야기야? 실패한 이야기. 그러면 사실 앞쪽에는 요만큼은 성공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자연 선택설에 실패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내용이 약간 바뀌었지. 그럼 이거는 두 덩어리로 뗄 수도 있겠다. 문제 연봉 푸다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떨 때 그럼 자연 선택설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건가요? 뭐 때문에?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요. 이런 예가 어떤 거 있다고? 공룡.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전화 표정 같아. 아이 다녀오세요. 쌤, 저도요. 아하! 문제 풀어보세요. 얼굴 세수.